이 글들 이게 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부하거래 가인스가 이제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다는 뉴스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이 기사가 된 후에 일부 사이트에서 악플이 좀 달렸습니다. 뭐 산부인과 아니냐, 성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건데요. 평소 사생활까지 언급하면서 좀 도가 지나친 추측성 악플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스가 해당 악플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왜 모든 여자 연예인들이 산부인과를 숨어 다녀야 합니까? 내과나 외과는 그냥 가면서, 그리고 임신은 축복할 일입니다. 근데 전 임신이 아니고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가인 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폐렴과 불안장애 등 병명이 적힌 진단서를 직접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 네. 가인 씨가 평소에 무대나 혹은 뭐 사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카리스마를 이번에도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인 씨가 악플을 직접 캡처해서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고소는 안 할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런 뜻인데 아까 그 산부인과 얘기 나왔는데 저는 정말 그 글을 보고 너무 통쾌하고 멋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팬들은 일단 고소를 하라는 입장이고요. 저도 그 의견에 좀 공감을 합니다. 좀 악플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 싫은데 왜 굳이 가서 악플을 달고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리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해요. 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의 경우에 좀 이해를 하지만 가인 씨한테 달린 댓글을 보면 정말 폭력적이거든요. 예전에 그 진세현 씨 얘기인데 진세현 씨도 굉장히 악플이 많이 달리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악플러들을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잡고 보니까 뭐 10대, 20대 여고생들도 있고 뭐 20, 30대 평범한 남성 회사원들도 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막 직업적으로 명망이 높은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정말 싹싹 빈대요. 한 번만 봐달라. 그러니까 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선처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강경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례가 많이 남아야 악플러들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저 흔히 뭐 연예인들한테 뭐 무플보다는 뭐 악플이 뭐 조금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 가인 씨가 그 숨기고 싶은 이 변명까지 그 공개했을까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맞아요. 네. 악플로 받는 고통은 사실 스타 본인만이 알 것 같아요. 혹시 악플 달려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바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예, 뭐 그런 거예요. 그 농담 정도. 수준. 네네. 아, 그래도 상처 받으시나요? 예. 근데 사실 뭐 상처 지금 받을 그거는 일 조금 없죠. 약간 농담 섞인 거고 그냥 굉장히 수위가 높은 게 많잖아요. 악플들 보면은. 근데 스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댓글을 굉장히 자주 보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매일 자기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제 댓글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또, 안 봐요. 현명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또 뭐 악플러들이 직접 가서 일부러 악플을 달까봐 좀 감심종자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뻔한 얘기지만 입장 바꿔서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 SNS에 악플이 달리거나 뭐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조직에서 뭐 유언비어 같은 게 퍼지면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악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은나래 씨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유를 막론하고 악플은 폭력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 기자님들도 혹시 저 악플 달릴 수 있잖아요. 그쵸, 달리잖아요. 뭐 기레기다. 기레기야. 뭐 이런 거. 기레기? 똑바로 써라. 기레기. 뭐 이런 거 많죠. 기레기가 뭐예요? 기레기 모르세요? 쓰레기와 기레기. 그런 식으로. 네, 그럼 곽기는 뭐 악플 받은 적 없나요? 저는 이제 연애성 기사 쓸 때 말고 사회성 기사 쓸 때는 일베에서 종종 좀 털렸어요. 뭐 저 페이스북까지 와가지고 내 사진도 가져가서 일베에서 열심히 악플 달아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상적이고 올바른 기사를 쓰고 있구나라는 게 자기 증명이 돼가지고 또 한 독자분이 걱정해가지고 기자님 지금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 이런 악플이 달리고 있어요. PDF를 캡처해줬어요. 고소를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고소 직전까지 가서 물어봤는데 다 고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악플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제가 크게 상처를 안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같은 수준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넘어갔는데 뭐 아무튼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저는 곽기가 이렇게 봤을 확인했습니다. 때는 같은 깜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쵸. 무시해버렸다 뭐 이런 거죠. 기자들은 네.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처를 덜 받는 거죠. 네. 조은나래 씨는 혹시 뭐 악플이나 선플 네, 선플도 뭐 많이 봤는데 이제 악플도 굉장히 많이 보고. 어떤 게 그 가슴 속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저는 이제 못생겼다 이런 거. 에이 그거는 나는 항상 깔고 가. 에이 그러니까 외모 아무것도 비하 아니죠.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성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한테는 그런 악플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뭐 기자님들 그리고 지상렬 씨도 같이 이제 악플에 대한 조금의 경험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여성들이 유독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분명히 여성 스타분들이 받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만 몇 개 말을 해보면요. 성우겸 방송인 서유리 씨가 뭐 아닐까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마리텔 종영과 관련해가지고 또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왜요? 최근에도요? 예, 마리텔 해갖고 그 본인 속상하다고 이제 직접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또 이전에도 경희대에서 강연회 건이 무산되면서 또 그때 또 공격을 엄청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악플 중에 일부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하고 있을 정도로 그 양이 막대하다고 하네요. 따로 치료도 받고 하셨대요. 또 유명하신 분이 김가연 씨가 있죠. 가정사 때문에 유독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는데요. 네, 또 이분 맞아요. 김가연 씨 같은 경우는 강경하게 대처를 하면서 악플 대처법 자체를 또 자기 콘텐츠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예. 김지영 기자님. 그러니까 네. 여성 연예인들 결국 이게 성차별이죠. 특히 여성 연예인들을 둘러싼 그 찌라시들을 보면 성추문이 많거든요. 근데 남성 연예인들이 이게 무용담처럼 떠돌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자 연예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천박하고 나쁜 것으로 좀 그렇게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좀 공개 연애 좀 했다고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낙인이 찍히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여성들도 그 가담을 해서 악플을 단다는 건데 전 이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은 특히 여자 연예인들한테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아요. 뭐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마치 행실이 나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게 악플로 이어지는 건데요. 악플의 본질은 대부분 저는 그냥 네가 싫어, 이유 없이 네가 싫어인 것 같아요.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좀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뭐 김지영 기자님이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여성 연예인에게 쏟아진 악플 가해자들을 잡아놓고 보면 뭐 일부 여성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남성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좀 차별적 지위에 있다는 거를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연예인이란 지위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광대다라고 이게 깔보는 시선도 좀 있거든요. 또 딴따라라고 천시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지위가 그 낮은 지위가 여성이라는 젠더적인 거하고 또 결합을 하니까 문제가 더 증폭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여성 연예인들이 한국의 연예인에게서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남성에 의해서 바라봐줘야 될 뭐 꽃이라든가 예쁘고 순종적인 존재, 또 기쁨조, 뭐 인형 이 정도의 방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시청자들도 아 이거 내가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곽기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뭐 이 시간에도 누군가 그 쓴 악플 때문에 이제 그 상처받는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실은 자기 스스로도 함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플 때문에 실제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언제나 몰랐다. 나 그 정도일 줄 몰랐다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개구리를 향한 돌던지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그 몰랐다라는 말 뒤에는 공감 능력, 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고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배설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만큼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박한 사람들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굳이 상처받을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악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플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냥 무시하고 흘려 들을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법률에 의해서 개가 함부로 짖으면은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거든요. 재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지영 어떤 기자님. 여배우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장에 눈이 달려있는 것 같다. 벽에 눈이 달려있는 것 같다. 어우, 무섭다. 심리 상태를 어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또 영혼을 잠식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건데 어쩌면 스타들은 악플을 거대한 괴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못난이일 뿐이고 간신종자일 뿐이고 키보드 워리어이거든요. 예, 그냥 흥분하지 말고 고소하시면 되고요. 뭐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울한 감정에 너무 네. 댓글에 치우쳐져서 그게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좀 우울한 감정에 벗어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